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생명보험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험료를 빌려서 내는 이 프리미엄 파이낸싱이라는 개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어드밴스드 레벨의 내용이다 보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잘 활용하면 굉장히 큰 혜택이 있는 내용이고요.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시다 보니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요, 생명보험 일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요약하면 보험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 다 있겠죠. 그런데 투자 상품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보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투자 옵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상품의 관점에서 괜찮은 투자 옵션이라고 한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었죠. 홍길동 씨가 뭐 100만 불을 내고 사망 시에 500만 불을 받는 생명보험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투자 관점에서 보면 400만 불의 투자 이익을 내는 그런 투자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장점은 주식 또는 뭐 부동산과 같은 다른 방식의 투자와 비교해서요. 첫 번째로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에서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로 나에게 일찍 변고가 생기면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물론 이건 뭐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요. 보험이라는 것이 불상사와 같은 위험에 대한 대비 면에서도 그렇지만 이걸 하나의 투자 수익이라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부동산, 주식 등 뭐 다른 투자 상품에서는요, 불가능한 효용을 제공한다. 말하자면 어떤 상대적인 그 제공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장기 투자로 불어나는 효용뿐만 아니라 단기 투자에서도요, 다른 상품에서는 불가능한 큰 혜택을 준다는 면에서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상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보험만이 갖는 법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인데요. 세금이 안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400만 불의 이익은요, 주식, 부동산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지만 보험의 경우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법적인 혜택인 거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요,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를 활용하면요, 이 과정에서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세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에 반해 이 보험 상품이 갖는 단점이라는 것은요, 다른 투자 소득에 비해서 내가 직접 누리는 효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내가 찾아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500만 불이 아니라 내가 떠난 이후에 나의 소중한 가족들 또는 소중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는 점에서 단점이라는 거죠. 뭐 그러나 한편 관점의 차이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인데 내가 열심히 뭐 잘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 500만 불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 수준, 뭐 quality of life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만큼을 내가 확보한다라고 하면 나는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 자산을 내 자산으로 온전히 간주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앞서 얘기한 내가 생전에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내 전 재산을 모두 보험에 투자하는 걸 권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내 전체 투자 자산의 어떤 다각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지난번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프리미엄 파이낸싱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건 뭐냐? 뭐 거창하지만요, 기본 개념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돈을 빌려서 보험에 투자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했을 때 이 프리미엄은 보험 납입금이고요. 그리고 파이낸싱이라는 건 이제 빌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익숙한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100만 불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500만 불에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400만 불을 버는 거죠. 수익률은 뭐 100만 불 투자해서 이익이 400만 불이니까 뭐 400%인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요, 이 100만 불 투자를요, 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모기지를 받아서 산다고 하는 거죠. 뭐 90% 예를 들어 론을 받았어요. 모기지 론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내 돈은 10만 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500만 불에 매도했다고 치면 이건 같은 거니까요. 그럼 같은 돈 400만 불의 수익이지만 수익률은 내 돈 10만 불 투자해서 400만 불을 번 거니까 뭐 4000%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요, 이 모기지에 대한 이자 비용을 빼면 뭐 투자 수익은 이보다 더 떨어지겠지만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논의의 목적상 이 부분을 생략하면 아무튼 첫 번째 내 돈 투자한 거 대비 내 돈 별로 안 들여서 더 높은 수익을 낸다라는 결론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투자, 뭐 지렛대 투자의 개념이죠. 결국 이 레버리지는 내가 같은 수익에 대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도 그만큼을 달성했다라는 그런 점도 있을 거고요. 또는
같은 투자금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요, 보험으로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불을 넣어서요, 보험을 사고요. 나중에 500만 불을 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400만 불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요, 부동산 투자에 비해 소득세도 안 나오고 또 트러스트를 쓰면 증여상속세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를 통해서 보여주면요,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매년 10만 불씩 10년 동안 보험료를 불입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에 대해 내가 변고가 발생하면 500만 불을 받는 그런 칼럼이 보여지겠죠. 중간에 나오는 캐시 밸류라고 하는 거는요, 보험을 이제 불입했을 때 보험 상품 자체가 시간이 가면서 불입금이 늘어나면서 가치가 쌓이는 걸 말하는 건데요. 뭐 오늘 논의 목적상으로 뭐 간단하게는 내가 도중에 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는 그런 자산 가치가 있는 금액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리미엄 파이낸싱은 뭘까요? 보험을요, 보험료를 내가 내지 않고 사는 그런 그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이 보험 불입금 대신에 이에 대한 이자 비용만 내고 말하자면 500만 불짜리 보험을 사는 거죠. 이제 그림으로 보면요, 앞서 그림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은행으로부터 불입금을 빌리는 형식이고요. 은행이 이 불입금을 대신 내고 나는 이에 대해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앞에 나온 표를 활용해서 설명하면요. 왼쪽에 보험료 하고요. 사망보험금, 오른쪽 칼럼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칼럼들이 추가되는 거죠. 보험료 대신에 그 보험료만큼 내가 돈을 빌리니 대출금이 생기고요. 이에 대해 이자율이 적용돼서 매년 이자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뭐 보험료가 매년 쌓이니 대출도 늘어나고 대출금 원금 늘어나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자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즉 나는 가장 왼쪽에 있는 원금을 부담하는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이자를 매년 부담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금액은 물론 훨씬 더 낮을 겁니다. 이 말은 원금보다 더 낮은 내 자기 부담금 금액으로 같은 규모의 수익을 보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 내 보험에서 쌓이는 캐시 밸류가요, 대출금 규모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 캐시 밸류를 써서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대출도 끝나고 이자 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대가가 있고 또 위험 요소라는 게 있죠. 여기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봐서 두 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 추가 담보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 이자율 변동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이 무슨 내용인지 이 테이블의 칼럼을 통해 살펴보면요. 추가 담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보험 불입금을 낸다고 했죠. 그러니 이와 같은 대출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은행은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담보를 제공하는데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이 해당 보험의 아까 얘기했던 캐시 밸류라는 칼럼이 있었죠. 이 캐시 밸류를 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보험 자체가 갖는 캐시 밸류가 내가 빌린 대출금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가진 현금이라던가 부동산, 주식 등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서요, 보험 불입금이 늘어나니까요, 당연히 대출 금액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보험 불입금도 커지니 그에 따라 쌓이는 캐시 밸류도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캐시 밸류가 올라가는 속도는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대출 금액이 만약에 늘어나는 것 대비 캐시 밸류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추가 담보에 대한 의무가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이를 위한 담보 자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 된다면 이게 가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자율이라는 거는요, 우리는 보험 불입금을 빌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에 대해 이자를 부담하는 건데 지금은 뭐 금리가 어느 정도 낮기 때문에 괜찮지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마치 부동산을 모기지로 구입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 극단적으로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해서요,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부동산을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같은 논리죠.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디까지인지를 평가하고 그에 맞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생명보험에 있어서요, 프리미엄 파이낸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보험은 한 가족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충분히 감안할 만한 장점을 갖는
투자 상품이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이와 같은 보험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투자금을 내 자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프리미엄 파이낸싱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함으로써 투자 수익성을 훨씬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고요. 세 번째, 다만 이 경우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변수가 있으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따라서 역설적으로 이 리스크를 잘 감안하고 프리미엄 파이낸싱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자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니 따라서 생명보험의 투자에 있어서 고려하면 좋겠다 였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